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뭐랄까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같았다고 할까요? 가격은 아래로 막 끌어당겨지는데 신기하게도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오히려 더 튼튼해졌거든요. 이 서로 다른 두 힘이 어떻게 시장을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을 위협받으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가 명확해지는 것처럼 시장의 장기적인 기반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던 힘, 그게 대체 뭐였는지부터 한번 보죠. 이번 주 가격 하락의 뒤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0만 달러. 이게 정말 중요한 숫자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번 주에 이 선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주 초반에는 그래도 10만 7천 달러 선에서 어떻게든 버티는가 싶더니 주 후반으로 가면서 결국 10만 2천 달러 선까지 쭉 밀려났습니다. 아니, 그럼 왜 가격이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최근에 시장이 막 오를 때 그 상승을 이끌었던 게 기관 투자자들이었잖아요. 바로 그 기관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익을 실현한 겁니다.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은 거죠. 이 하락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순유출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현물 ETF로 새로 들어온 돈보다 이익 보고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발목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단계, 최근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 2단계, 충분히 이익을 본 기관들이 ETF를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 두 단계가 이번 주 하락을 만든 명확한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장을 아래로 누르는 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시장을 장기적으로 위로 밀어 올리는 아주 강력한 힘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어요. 바로 암호화폐가 점점 더 주류 시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들 말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거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이제 규제 틀 안에서 레버리지 거래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아주 강경했던 증권거래위원회 SEC마저도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겠다며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입니다. 기관들의 움직임도 점점 더 과감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20일 쉐어즈라는 회사가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XRP가 그 길고 길었던 증권성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확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주류 편입의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셈이죠. 이제는 플레이어들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작은 개인 투자자들부터 아예 국가 단위까지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드웨어 지갑 회사 레저가 뉴욕 증시 상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개인들의 자기 수탁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심지어 카자흐스탄은 국가 차원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뭐랄까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개별 코인들 세계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죠. 이 두 코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캐시는 어떤 유명 트레이더가 한마디 했다고 또 기술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갑자기 급등했고요. 반면에 톰이라는 코인은 프로젝트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80%가 넘게 폭락해버렸습니다. 시장 전체는 그냥저냥 흘러가는데 개별 코인들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쓰는 투자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인데요. 아마 베타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 전체 흐름, 그러니까 지수 같은 걸 따라가는 걸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 자산만이 가진 특별한 뉴스나 가치 때문에 만들어내는 초과 성과를 말합니다. 지캐시와 토미의 사례가 바로 이 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팔려는 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커질 거라는 신호. 이 팽팽한 긴장감, 이 줄다리기가 대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 시장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지지선을 시험하는 동안 주류 시장 편입이라는 장기적 신호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이 문장 하나가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힘과 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힘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특히 미국에서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장기 호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냥 시장 흐름, 베타에만 올라타는 투자는 좀 어려워졌고 각각의 자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 알파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란, 이 팽팽한 긴장감, 어쩌면 이게 이 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를 벗어나서 진짜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성장통은 아닐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